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양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본질이 바뀐다고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이 시대 100년 만에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 일부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소니 손해보험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문화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자체가 거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자동차에 애칭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30%가 넘고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27%에 달한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은 여전히 아직은 자동차가 신분의 상징으로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자신에 맞는 개성보다는 아직은 브랜드를 중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만 하더라도 세컨드카 개념이 없어서 차 한 대로 만능이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 유럽은 배기량 1.0리터 가솔린 기준으로요. 1.5리터 사이에 B, C 세그먼트 차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독일은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컴퍼니카를 쓰는데 그들의 컴퍼니카 우리말로 하면 법인차에 가깝죠. 2리터가 넘어가면 대부분 법인차에 등록, 컴퍼니카로 등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모든 이 오늘 소개하는 데이터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참고할 만한 데이터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20세기 사고방식이 아니라 21세기 사고방식이 바뀌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는 일본 소니 손해보험이 20세 청년들의 자동차 선호도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유율, 자동차의 인식, 선호하는 차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특히 일본은 자동차 문화가 특히 우리하고도 다릅니다. 수입차가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점유율을 보이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5% 이상을 상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공고한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도 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도 다릅니다. 특히 우리하고 달리 모터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모터스포츠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우리는 모터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발전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약하죠. 그런 문화 차이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특히 일본은 전체 자동차 50%가 배기량 660cc 경차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대형차 거의 없고요. 토요타, 혼다, 닛산만 하더라도 미니밴이 6개 정도씩 라인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미니밴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니밴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데이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면허 보유율이 감소한답니다. 2023년에 61%였던 것이 작년에는 56% 줄었고 20대 인구 비율이 53.5%로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성별 지역별 운전면허 보유 현황을 보면은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여성이 자동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46%, 남성은 34%, 수동 운전면허는 남성이 18%, 여성은 17.8%. 우리나라는 수동 운전면허는 거의 없죠. 유럽은 여전히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프랑스만 하더라도 수동 비율이 자동 비율보다 높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도시 지역에서 운전면허 보유율이 46.3%. 이거 전제를 했던 20세를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운전면허 보유율이 55.5%. 여전히 지방은 대중교통 수단이 발전하지 않다는 것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가치 인식도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55.5%.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 과거처럼 펀트 드라이브 20세기 개념으로 운전을 즐기는 것이다 하는 게 19.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 즐기기, 자동차를 통해서 여럿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18.5%. 자기 표현 및 지위 상징, 우리가 신분의 상징으로서 자동차를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그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벗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의 본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 본질은 달리고 돌고 멈춘다 했었는데 그게 생각하고 이동한다로 바뀐 거고 그게 가장 잘 발현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스마트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달리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는 그런 경향을 가고 있죠. 또 다른 데이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인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4%, 카쉐어링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30% 육박했습니다. 토요타 킨토만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차를 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죠. 현대 기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구독 서비스는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국의 GM은 중단했었죠. 포드도 중단했었죠. GM과 메르세데스 벤츠도 BMW 메르세데스 벤츠도 별도로 운영하다가 합병을 했습니다. 카쉐어링 관련 사업을요. 또 하나 젊은 층들이 자동차에서 멀어진다 하고 하는 인식이 40% 육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에도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제 상황에서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반복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서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한 자동차 개발 요구하는 해야 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44%가 젊은이를 위한 차를 만들어라. 근데 노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이것도 의외의 의견이긴 하죠. 또 일부 21%는 필요 없다. 또 이제 중립적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젊은 층들이 원하는 자동차 특성은 저가차, 운전하기 쉬운 차 54%, 정비비가 저렴한 차, 연비가 좋은 차. 대부분 경제성에 중점을 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자 특성이 자동차 특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일본 문화 때문에 그렇고 그 문화를 만든 건 일본의 세제였죠. 경차의 혜택을 많이 주어서 경차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익숙해서 자동차의 생각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같다고 대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대형 SUV하고 픽업 트럭에 세제 혜택을 많이 줘서 대형 SUV 픽업 트럭 판매가 많죠.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여성 42%가 관리하기 쉬운 차, 남성 32%가 관리하기 쉬운 차를 선호했고요. 젊은 층의 자동차 선호도는 경제성, 편의성, 실용성 이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분명한 것은 자동차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달리는 즐거움보다는 이동수단에서 더 중시된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나라마다 시간과 편차는 있겠지만은 이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경제성을 중요한 쪽으로 가고 환경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 20세 젊은 층들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흐름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초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